78세 할머니가 평생 일궈온 수억 원짜리 시장 건물을 하루아침에 팔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매달렸고 아들은 절망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자 생일잔치에서 터진 며느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거든요. 50년 동안 국밥 한 그릇 한 그릇 팔아서 모은 재산을 왜 할머니는 스스로 없애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78세 최정순 할머니예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50년간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해온 억척스러운 분이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성실함으로 유명한 정순 할머니,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새벽 4시 반이면 정순은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거든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늘을 보는 것이었어요. 날씨를 확인해야 하루 장사를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비가 오면 손님이 줄고 추우면 국밥이 더 잘 팔렸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베테랑 상인의 노하우였죠.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무릎을 주물렀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아팠지만 이 정도는 참을 만했어요. 5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예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입은 정수는 집을 나섰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아직 대부분의 상인들이 오기 전 시간이었거든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죠. 정수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정순네 국밥집. 남편이 죽고 나서 하나뿐인 유산이었던 이 작은 가게였어요. 처음엔 정말 작았죠. 테이블 5개가 전부였거든요. 지금은 12개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까지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어요.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힘내자고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가게가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전기를 켜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일상적인 동작들이 정순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았어요. 국물을 우리는 동안 정수는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어요. 28배 남편을 잃고 30살부터 시작한 장사였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무시하기도 했죠. 과부가 혼자 하는 장사라고 우습게 보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절대 손님을 속이지 않았어요. 고기도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넣어줬고 밑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 정성이 통했는지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입소문도 났어요.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죠. 뜨거운 국물이 끓어오르자 정수는 간을 봤어요. 딱 맞는 짠맛이었어요. 50년 동안 매일 만들어온 맛이니까 이제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었어요. 정수는 국밥 외에도 선지국, 내장탕, 곰탕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손님들의 취향이 다양하니까요. 각각의 국물 맛을 내는 비법도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연구했던 레시피들이었죠. 아침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택시기사 김 씨였어요. 10년 넘게 단골인 분이었죠. 새벽 운행을 마치고 항상 이곳에서 해장국을 드시고 가셨거든요. 정수는 김 씨만 보면 반가웠어요. 가족처럼 느껴지는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김 씨가 평소처럼 국밥 하나를 주문했고 정수는 뜨끈한 국밥을 내놓으며 뿌듯했어요. 50년 동안 이런 일상이 계속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장 국밥집보다 깔끔한 프랜차이즈를 선호했거든요. 정순도 알고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줬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죠. 정수는 손님이 줄어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벌었고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옆 가게 사장님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찾아왔어요. 요즘 이 동네에 부동산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거든요. 재개발이나 뭔가 큰 변화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부동산업자는 정순에게 이 동네가 정말 핫한 곳이 됐고 특히 정순의 건물은 이 동네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소문났다고 말했어요. 정순은 귀가 번쩍했어요. 금싸라기 땅이라니.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작은 건물이 그렇게 귀한 곳이 된 거였어요. 재개발 계획도 있고 지하철 연장 공사도 확정됐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정수는 하루를 돌아봤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장사는 끝냈어요. 5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이 자리였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이 가게가 자신의 전부였어요. 돈을 세며 정수는 생각했어요. 이 건물이 정말 그렇게 비싼 곳이 됐다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팔 생각은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장사할 생각이었거든요. 이 가게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수는 큰아들 집에 갔어요. 손자 생일이 다가와서 미리 선물을 전해주려고 했거든요. 정수는 손자들을 무척 아꼈어요. 자신이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이 낳은 소중한 손자들이었거든요. 손자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용돈도 아끼지 않고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죠. 정수는 손자들에게만큼은 후한 할머니였어요.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손자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수는 거실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엿듣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민수가 우리가 진짜 생각해봐야 할 게 엄마 건물이라고 말했어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건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 같았거든요. 영희가 엄마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서 가게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상속 준비는 미리 해야 되고 세금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자신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충격이었어요. 영희는 엄마 혼자 그 큰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명예 이전을 천천히 하자고 말했어요. 정수는 더욱 놀랐어요. 자신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부동산 사람 말로는 그 건물이 정말 비싸고 몇 억은 될 거라고 했대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마치 이미 자신들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뒤돌아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명예 이전이라니. 자신과 상의도 없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현관문을 살며시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나이 많은 늙은 엄마, 혼자서는 건물 관리도 못하는 짐 같은 존재. 그래서 빨리 재산을 넘겨받고 싶어 하는 거겠죠. 정수는 속이 상했어요. 물론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수는 억울했어요. 자신이 언제 힘들다고 했나요? 50년 동안 혼자서도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 마음이 쓰라렸어요.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그냥 남이니까 그런 거겠죠. 시어머니보다는 자기 가족이 우선일 테니까요. 가게에 돌아와서도 정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결국 자식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기분이 나빴거든요. 적어도 자신과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 같아서 서러웠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식들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상속 준비, 명예 이전, 세금. 모든 게 자신과 상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짐이 된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쓸모 없어진 걸까요? 5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지만 결국 자식들 눈에는 그냥 물려받을 유산일 뿐인가 봐요. 마음이 서러웠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자신을 과거의 사람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정수는 시장에서 오랜 친구 박만식을 만났어요. 만식도 70대 중반으로 과일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해온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둘은 자주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의지가 되곤 했어요. 정순에게는 만식이 유일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만식이 정순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정순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거든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정순이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만식은 눈치가 빨랐어요. 정순의 마음 상태를 금세 알아챘거든요. 오랜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만식이 다그치자 정수는 망설이다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만식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만식이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만식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말이에요. 만식은 몇 년 전에 아들 믿고 가게 건물 명의를 넘겼는데 아들이 갑자기 가게를 팔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수는 놀랐어요. 만식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다행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내쫓을 수는 없다고 해서 겨우 막았다고 했어요. 만식의 목소리가 씁쓸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할 뻔한 이야기였거든요. 만식은 그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재산은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정수는 만식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만식은 아들도 결국 사람이고 돈 앞에서는 부모도 남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며느리들은 더 그래서 시어머니보다는 자기 자식들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만식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영희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었어요. 만식은 한 가지는 확실하다며 한번 넘어간 재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고했어요. 만식은 정순의 건물이 시세가 많이 올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탐나는 재산이라고 했어요. 정수는 며칠 전 부동산업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금싸라기 땅이라고 했던 말 말이에요.
만식은 아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부모 공경하는 자식이 몇이나 되겠냐며 다들 자기 입속만 차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만식은 특히 정순네 집은 며느리가 문제라고 했어요. 자신이 보기에 그 사람은 욕심이 많고 예전에 시장에서 만났을 때 보니까 눈빛이 달라서 뭔가 계산적인 면이 있다고 했어요. 정수는 만식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좋게 봐왔는데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만식과 헤어지며 정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친구의 경험담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혹시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믿었던 만식도 배신당할 뻔했는데 자신이라고 다를까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자신의 건물을 다시 봤어요. 5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주변이 발전했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자신의 낡은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하지만 이 건물이 정말 비싸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탐내는 거겠죠. 정수는 불안해졌어요. 만식의 말대로 아이들이 이 건물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상속이 아니라 탐욕 때문인 걸까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식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만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냥 믿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손자 현우의 15번째 생일이었어요. 정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용돈 봉투를 들고 큰아들 집으로 갔어요. 손자만큼은 예뻐서 생일마다 용돈을 넉넉히 챙겨줬거든요. 정수는 손자들에게만큼은 후한 할머니였어요.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손자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둘째 아들 가족도 와 있었고 친척들도 모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정수는 손자에게 용돈을 건네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정수는 손자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손자가 최고였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순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어요. 역시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며칠 전 들었던 불쾌한 대화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됐어요. 큰 며느리 영희가 와인을 따라줬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영희가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와인을 조금 마신 것 같았거든요. 영희가 요즘 가게 일이 많이 힘드시냐고 물었지만 정순이 괜찮다고 대답해도 영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이가 나이시니까 걱정된다면서요. 영희가 솔직히 말해도 되냐고 하더니 와인을 한 잔 더 마시고 가게가 너무 낡았고 솔직히 냄새도 많이 난다고 대놓고 말해버렸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거든요. 냄새가 난다니 무슨 소리예요. 자신은 매일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했는데 말이에요.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평소 마음속에 있던 말이 나오는 법이었어요. 영희는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며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올해도 참 버티셨다고도 했어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가게를 냄새나는 곳이라고 하고 버텼다고 표현했어요. 영희는 계속해서 요즘 누가 그런 허름한 국밥집에 가냐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정순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허름한 국밥집이라니. 자신이 50년 동안 지켜온 터전을 그렇게 말하다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건물 팔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머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좋다고 했어요. 정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결국 건물을 팔라는 이야기였어요. 민수가 영희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수는 일어서서 먼저 간다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모독당하는 걸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냄새나는 허름한 가게, 오래 버텼다. 시대에 뒤떨어진 곳. 모든 말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50년 동안 혼자서 지켜온 가게였는데 그 가게가 냄새나고 허름하다니. 정수는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더 화가 난 건 아들이 며느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결국 아들도 같은 생각이니까 그런 거겠죠. 정수는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욱 서러웠어요. 50년 동안 혼자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하다니 정말 속상했어요. 정수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영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허름한 가게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아팠어요. 자신은 그 가게가 자랑스러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괴롭혔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지만 곧 깨고 말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허름한 가게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정수는 일어나서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의 가게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일까요? 정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게 가계부, 통장, 그리고 건물 등기 서류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다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죠. 이 서류들이 바로 자신이 평생 일궈온 증거였어요. 허름하다고 무시받을 이유가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가계부부터 꺼내서 펼쳤어요. 50년 동안 써온 장부였어요. 처음 페이지를 보니 남편이 죽던 해부터 시작돼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28살에 홀어머니가 된 거니까요. 막막하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두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 장부가 바로 자신의 투쟁 기록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정수는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던 시절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학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 큰아들이 대학에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돈을 빌렸던 일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그 고생을 다 견뎌낸 자신이 대견했어요.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버텼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통장도 꺼내서 봤어요.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한 푼 한 푼 모은 돈들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에 500원 받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인 돈이었죠. 아이들이 쓸 돈, 아이들에게 물려줄 돈이라고 생각하며 모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들은 그 돈만 탐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건물 등기 서류를 펼쳤어요. 20년 전에 드디어 건물 전체를 사게 됐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어요. 그때까지는 월세를 내며 장사했거든요. 건물주가 되던 날 정수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아무도 자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확실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건물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어요. 정수는 분해서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평생이 모독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순이 중얼거렸어요.
내 재산은 내가 정리한다고.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아이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고 보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순의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재산만 탐내는 자식들에게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바라던 명예 이전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 자신만의 방법으로 처리할 거예요. 냄새나는 허름한 가게라고 했으니 그 가게를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새벽이 되자 정수는 가게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갈 생각이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거니까요.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노, 서러움, 그리고 결의까지 모든 게 함께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정수는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 이 동네가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었고 유동인구도 많아졌어요. 부동산업자 말이 맞았어요. 이 건물이 정말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탐내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결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겠어요. 재산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겠어요. 50년 동안 자신이 일군 것들을 자신이 마무리할 권리는 있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날부터 정순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장사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마음 한켠으로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50년 동안 지켜온 터전을 손에서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순이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며 건물을 팔고 싶다고 말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팔 생각이 없다고 했던 분이었거든요. 정수는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있고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부동산업자는 시세를 알려줬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거든요. 정말 금싸라기 땅이 맞았어요. 이 정도 돈이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부동산업자가 현금으로 바로 사실 분이 있고 조건만 맞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정수는 고민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냄새나는 허름한 가게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할 거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순이 결심을 내리고 진행해달라고 말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정수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이런 큰 거래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 세무사 이지은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똑 부러져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순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될까 해서 왔다고 했어요. 지은이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수는 세금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지은이 가족들은 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순이 아직 말 안 했다고 하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눈치챘어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몇 번 봤었거든요. 정수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아들들의 배신감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은은 정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에 정수는 감동했어요. 지은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똑똑하게 움직이셔야 한다며 일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부터 찾아보자고 했어요. 지은이 여러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정수는 감동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편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에요. 자식들도 해주지 않은 일을 낯선 사람이 해주다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끝까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수는 든든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계약이 성사됐어요. 정수는 건물을 팔고 큰 돈을 손에 쥐게 됐어요. 50년 동안의 결실이었죠. 하지만 기쁘다기보다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자신이 직접 결정한 일이라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어요. 지은이 이 돈으로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사시고 나머지는 월세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정순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지은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사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수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순이 결정하자 지은이 도움으로 모든 걸 빠르게 진행했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이제 정말 자유로우실 거라고 말했어요. 정순도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수는 지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자식들보다 더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정순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수와 영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부동산업자에게서 연락을 받았나 봐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어요. 정수는 그들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예요. 민수가 다급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뭐가요라고 대답했어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5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오히려 차분함으로 바뀌었어요. 영희가 흥분해서 건물을 팔으셨다면서 왜 말도 안 하고 그랬냐고 했어요. 정순이 내 건물인데 왜 말해야 하냐고 차갑게 말했어요. 영희가 그래도 가족인데 상의는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수는 가족이라고 했느냐며 냄새나는 허름한 가게 주인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었어요.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밤 한 말이 생각났나 봐요. 영희가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술 마시면 진심이 나오는 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달래려고 했지만 정수는 상속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면서요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민수가 잘못 생각했다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정수는 이미 늦었고 계약도 끝났고 돈도 받았다며 통장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은 그 금액에 기절할 뻔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정수는 내 맘대로 쓸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희가 그래도 저희한테라며 말을 잇자 정순이 끊었어요. 니들이 나를 무시한 순간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정순의 말에 민수와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수는 50년 동안 자신이 일군 걸 냄새난다고 했잖냐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둘째 아들 민우가 들어왔어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모양이었어요. 민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제 와서 소용없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정수는 손자를 따뜻하게 품었어요. 손자만은 달랐어요. 정순이 현우에게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현우가 어디로 가냐고 묻자 정수는 시골로 가고 너는 언제든 할머니 집에 올 수 있다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와 부모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할머니 편이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늦었고 이미 결정했다며 가방을 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순이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자신은 자식 없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 말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정말 가시는 거냐고 붙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거라고 말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한 달 후 정수는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은이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동네였죠. 작은 집이지만 정순에게는 완벽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어요. 정수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알람 시계가 아닌 자연의 소리로 깨어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정수는 매일 아침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것들을 심었어요. 50년 동안 장사만 하느라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재미있었어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단순한 일상이 오히려 큰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오피스텔 월세도 매달 들어왔어요. 지은 말대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거예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손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정수는 이런 자유로운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없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현우가 찾아왔어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온 거였어요. 정수는 손자가 와줘서 너무 기뻤어요. 역시 손자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현우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정순도 많이 보고 싶었다며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역시 손자만은 달랐어요. 현우가 여기가 좋으냐고 물어보자 정수는 정말 좋다며 공기도 맑고 조용하다고 말했어요. 정순이 손자에게 텃밭을 보여주며 할머니가 직접 키운 거라고 자랑했어요. 현우는 할머니가 키운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어요. 현우가 아빠 엄마가 많이 후회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엄마는 맨날 운다고 했어요.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할머니는 행복하다며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좋다고 손자를 보며 웃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 찾아왔어요. 안부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지은이 여기 생활은 어떠냐고 관심 있게 물었고 정수는 정말 좋다며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지은은 할머니 덕분에 자신도 많이 배웠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정순이 뭘 배웠냐고 묻자 지은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어요. 정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50년 동안 남을 위해 해온 요리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하는 요리였어요. 창밖으로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정수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78세의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다음 주에 또 가겠다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정수는 언제든 오라며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해 두겠다고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어요. 인생의 황혼이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나이든 부모는 짐이 아니라 평생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수는 해냈어요. 7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정수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순 할머니는 78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50년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처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곁에 어르신들에게도 오늘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존경한다고, 고맙다고 말이에요. 나이든 부모는 짐이 아니라 평생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분들이니까요.